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 우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한 명 더 나오면서 대응을 강화한 겁니다. 이로써 이른바 우한 폐렴 확진자는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모두 4명으로 늘었습니다. 문제는 전파됐을 가능성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진자는 공항에서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상이 없던 세 번째와 네 번째 확진자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뒤에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먼저 네 번째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박 기자, 지금 확진자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네 번째 확진자인 이 50대 남성은 현재 이곳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열과 근육통을 동반한 이 폐렴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선 확진자들이 감기 증상 정도만을 보였던 것에 비하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추가 의심 환자도 확인됐다면서요? 네, 불과 1시간 반쯤 전의 일입니다. 오후 6시 40분쯤 의심 환자 한 명이 경기 광명시 보건소의 차량을 타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50대 남성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도착 당시에 링거를 꽂은 상태였었고 의료진의 부축을 받으며 옮겨졌습니다. 이송 과정에선 기존의 확진자들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진들이 흰색 방호복을 입고 이 환자와 동행을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이 환자의 확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번째 확진자 얘기를 다시 해보죠. 우리나라로 들어온 지는 얼마나 된 겁니까? 네, 일단 입국한 거는 지난 20일이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이달 5일에 중국 우한시를 방문했다가 이날에 입국을 한 겁니다. 세 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이후에야 증상이 확인되면서 격리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의 격리 조치가 이뤄진 것 입국 뒤 7일째인 바로 어제였습니다. 세 번째 환자와 마찬가지로 방역망에 공백이 있었던 만큼 그 사이 국내 확산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현재의 검역 시스템이 별다른 증상 없이 입국을 하는 이 무증상 입국자들에 대해선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으면 전파 위험성도 그만큼 큰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입국부터 격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 만큼 그 사이 접촉한 사람의 수 역시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 세 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에요. 항공편이나 공항에서 접촉한 사람을 빼더라도 최소 74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오늘 확진 판정을 받은 이 네 번째 확진자, 지금까지에 나왔었던 이 확진자 가운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격리가 되기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정확한 접촉자의 수나 이동 경로에 대해서 파악 중인데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는 내일 오전 중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박상욱 기자였습니다.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세 번째 환자가 어디를 다녔는지도 공개됐습니다. 지난 20일에 국내에 와서 경기도 일산, 서울 강남 등을 돌아다니며 성형외과, 호텔, 음식점,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가까이에서 접촉한 사람은 파악된 숫자만 70명이 넘습니다. 최하은 기자가 이 환자의 이동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호텔 뉴브입니다. 세 번째 확진자는 나흘 동안 이곳에 묵었습니다. 귀국한 날과 격리된 날을 빼고 모두 이 근처 강남 일대에서 움직였습니다. 객실을 관리하는 직원 중 한 명이 발열 등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병원 격리 후 2차례 검사를 받았고 음성으로 판정돼 오늘 오전 퇴원했습니다. 확진자는 호텔 주변의 음식점과 카페를 자유롭게 오갔습니다. CCTV와 카드 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강남구 안에서만 11곳에 갔고 61명이 밀접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확진자는 격리되기 전까지 이 성형외과에 총 3번 방문했습니다. 밀접 접촉자 대부분이 체류 기간이 길었던 호텔과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병원 직원과 방문 환자 일부가 능동 감시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23일에는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인근 편의점도 들렸습니다. 강남구는 대책반을 꾸려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방문 장소엔 방역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또 혼란을 막기 위해 접촉자가 적은 소규모 업소 8곳은 밝히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중국은 감염자 수가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그러니까 잠복기 때에도 바이러스가 전염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연휴도 늘렸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 우한 병원은 전쟁터입니다. 진료 인력은 방호복으로 무장했고 발열 증세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넘쳐납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베이징도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설상가상 미세먼지로 뒤덮인 거리엔 차도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都不敢出来。今天我媳妇儿是必须要到医院来做一个检查，所以我们才出来。我现在带着特别。 이른바 우한 폐렴 사망자 수는 81명으로 하루 만에 5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확진자 수는 하루 만에 100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9개월 영아까지 감염됐습니다. 문제는 중국 보건당국이 병세가 나타나지 않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고 보는 점입니다. 증세가 없는 일부 감염자들이 검역을 통과하고 다른 사람들과 계속 접촉하면서 전염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潜伏期具有传染性，这同SARS 有很大的不同。 방역망도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이전 우한을 빠져나간 사람은 500만 명이 넘고 한국 등 해외로 빠져나간 사람도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들이 추가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미국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의는 1918년 약 20만 명이 숨진 스페인 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가장 심각한 전염병을 맞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총력전에 돌입했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우한을 방문했고 중국 전역의 의료진이 우한에 투입됐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대부분 중단됐으며 중국 춘절 연휴도 다음 달 2일까지 연장됐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병원을 갔지만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배양진 기자, 입국 다음 날에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갔었는데 왜 그때 격리가 안 된 겁니까? 일단 우한에 다녀온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방문 기록이 화면에 뜨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해당 병원에서도 이 환자가 우한을 다녀왔다 이걸 알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환자가 있으면 곧바로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인데 예. 병원이 그러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병원에서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일단 관할 보건소 측 얘기는요. 예. 환자가 나는 우한에 다녀온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니까 병원에서도 환자를 그냥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실이라면 병원도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 부분은 질병관리본부가 병원을 폐쇄하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예. 근데 증상이 심해져서 나흘 뒤에 또 병원을 갔다면서요. 근데 그때도 격리가 안 된 거죠. 맞습니다. 환자 분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질병관리본부 설명입니다. 보시면 예. 최근 14일 내 우한시를 다녀온 후 열도 나고 기침도 해야 조사 대상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예. 이 네 번째 환자는 38도 정도의 고열만 있었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 네. 기준이 그랬다는 건데 결과로 보면 일단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은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내일부터는 바뀝니다.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예. 나타나면 조사 의심 환자로 분류가 됩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 환자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국을 했기 때문에 대처가 바로 안 된 거잖아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검역 단계에서는 무증상자를 걸러낼 방법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입국 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정부는 일단 우한을 다녀온 사람들 중에 아주 가벼운 감기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들도 모두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혹시 모를 추가 감염자를 걸러내려는 겁니다. 네. 잠복기에, 그러니까 중국이 발표한 게 잠복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전염될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질병관리본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중국에게 일단 근거가 뭐냐 근거를 좀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하고요. 예. 전문가 이야기도 저희가 취재를 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예. 중국이 주장할 거라면 정확한 근거를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종 바이러스하고 하더라도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렇게 다르게 이렇게 전파 양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아서 증거를 잘 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자체가 상당히 의아하거든요. 네, 추가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잠복기 감염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인 바이러스 전파자로 봐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중국에서 뚜렷한 증거를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다 이 얘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책팀의 배양진 기자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주 중에 전세기를 보내 우한에 있는 우리 규민 500여 명도 국내로 데려올 예정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중국 항공서비스 앱을 분석한 결과 우한이 봉쇄되기 전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은 약 6,400명으로 추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대책 회의를 열고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증세가 뒤늦게 나타나는 만큼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땐 1차 감염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2차, 3차 감염을 유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2차 감염을 막는 데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여달라며 필요하면 군 인력과 시설도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부 등은 이번 주 중에 우한에 있는 우리 교민 500여 명을 전세기편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도 작업 중입니다. 우한 주재 총영사관에 귀국을 희망한 교민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환자나 의심 환자는 아직 없는 걸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잠복기 이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귀국 교민들을 상대로 방역 절차를 철저히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메르스 발병 때처럼 지방자치단체의 수련원 등을 빌려 임시 수용한 뒤 모니터링을 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